안녕하세요. 충남 진학교육지원단 정재현입니다. 오늘은 지구과학으로 수능 최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능 최저를 위해서도 공부를 하고 정시 전형을 위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구과학으로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구과학을 응시하는 학생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통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시험을 보고 있는데 특징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물리원과 화학원을 교과로 선택을 많이 하지만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물리원과 화학원에 비해 공부의 양이 부족한다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또한 개념 응용 문제다 보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자의 숫자가 상당한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리원과 화학원의 비율과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의 비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구과학을 암기 공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는 개념의 이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이 두 개가 모두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암기 중심이지만 자료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과학 1은 일반적으로 암기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 학습이 가능하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해서 처음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15번에서 20번 문제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항에서는 자료 해석력과 개념 연결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고득점을 맞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25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 방사성 원소 X의 함량과 그리고 방사성 원소 반감기를 가지고 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반감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층의 대비에 대한 내용,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중요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풀기 어렵고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뿐만이 아니라 개념의 이해, 개념의 적용까지가 필요한 과목이 지구과학 과목입니다. 또 수학적 계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 도표 분석력이 관건입니다. 물리화학은 수치 계산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도표 분석형 문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표들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실제 지구과학 문제 풀이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대부분 복합정보 처리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2025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 암석의 생성 시기와 고지자기의 복각에 대한 그래프와 복각과 위도와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순히 고지자기의 복각에 대한 내용만 알아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단순히 복각과 위도의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보통 19번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먼저 풀다가 어렵다 보니까 먼저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에서 막 3분, 4분, 5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잠시 놔두고 조금 문제 풀이에 개념적인 문제와 단순 적용적인 문제들을 먼저 풀고 이런 복합정보 처리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도 하나의 문제 풀이의 방법입니다. 자, 지구과학 1은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역이라고 합시다. 고체지구, 대기해양, 우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고체지구는 아무래도 암기적인 내용적인 그 학습을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대기해양과 우주는 그래프 분석이나 도표 분석, 어떤 자료 해석 부분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때문에 내가 지구과학을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이 학생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실제 개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도 이 적용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적용 문제나 응용 문제 잘하는 학생들도 개념 암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은 고체지구에서의 개념 부분, 대기, 해왕, 우주의 부분에서의 적용 부분이 모두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 한쪽의 편향적인 공부보다는 이 다각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과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와 화학처럼 개념 위주의 학문이 아닙니다. 실생활을 적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제한되어 있어요.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2020년부터 2024년, 5년까지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면은 문제의 유형과 영역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문제를 다각화하기가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또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개념과 형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도표형 문항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형화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과학탐구 영역의 평가 목표를 보면은 과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및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사고력을 다양한 탐구 상황에서 측정한다고 하였고, 출제의 기본 방향 역시 탐구를 위한 사고력과 탐구를 통해 얻어진 개념 적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개념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를 출제를 지향하고 다양한 과학 탐구 능력, 실험 설계 능력, 자료 해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출제하는 게 평가 목표와 출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다음, 일상생활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거나 과학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학 탐구 과정인 문제 인식 및 가서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와 같은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와 탐구 기능을 평가하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탐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생활이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거나 과학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의 예입니다. 자, 아래에 제시된 문제는 모두 2025 수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가에서 일기도가 나와 있죠. 자, 일기도는 우리가 기상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교과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 역시 위성 사진입니다. 역시 기상청 홈페이지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일상생활이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온대저기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는 일기도만 알아서도 안 되고 위성사진을 보는 방법만 알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이해한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오른쪽에 있는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태풍의 영향을 받은 어느 날 우리나라 관측소 A와 B에서 풍향과 기압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림이 좀 생소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자, 풍향이 써져 있고 그리고 방위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풍향과 풍향에 따른 방위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나타낸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압을 헥토파스칼, 몇 헥토파스칼에 있는지 시간대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처음 봤다고 해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여기다가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이런 문항들이 출제됩니다.
오른쪽 문항은 지금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항이 될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항들도 있습니다. 좀 초반에 나와요. 1번부터 한 10번 사이의 문항에서 나오는데 좀 단순한 개념 문제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문항을 보면은 그림에는 건열, 사측리, 연은이 나타나는 지층의 단면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래프 해석이나 도표 해석이 아니라 단순히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무엇인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금방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좀 소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30분 안에 2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는 3분, 4분, 5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보고 바로 개념적으로 풀어서 3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에서 내가 수월하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A 몇 학년인지, B 몇 학년인지, C 몇 학년인지 내가 이거를 보고 A, B, C의 시기만 알면은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된다면은 이런 문항에서 시간을 상당히 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결국은 고득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문항은 내가 알면 맞추고 틀리면 모르면 틀리는 문항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문항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지구과학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내용으로 그래프만 달라서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유형화돼서 출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반복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문항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2023 수능, 가운데는 2024 수능, 오른쪽은 2025 수능이에요. 문제의 난이도는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세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는 태풍이 이동할 때 풍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문항을 풀기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그림들을 보고 이 도표와 그래프를 보고 현재 이 그림이 어떤 풍향을 어떻게 표시했는지, 기압을 어떻게 표시했는지 내가 알아야겠죠. 자, 분명히 내가 이거를 10분, 20분, 30분 오랜 시간을 준다면 대부분 학생들이 문항을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단순히 바람, 기압과 풍향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이것들이 수능에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유는 학생들이 우선 그림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닌가? 이걸 보고 내가 풍향과 기압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이러면서 이 시간 먼저 당황을 하고 거기에 시간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세 문제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이 세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의 방향과 정답은 유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태풍 문제는 2026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2027에서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 이런 그래프들을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 그래프도 출제자들도 문항을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 기호에서 쓰는 거, 교과서에서 쓰는 거, 논문에서 쓰는 거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태풍에 대한 문제를 유형화했을 때 그래프의 개수가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 교육과정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와 그리고 다양한 전국연합이나 수능 모의평가, 수능에서 나온 그래프들을 반복 학습한다면은 이런 문항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자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정말 별게 없어요. 하지만 그래프가 다 생소합니다. 나올 때마다 생소해요. 물어보는 것은 결국 고지작이 극의 위치, 복각,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위도와의 관계, 이걸 물어보는데, 태풍에 관한 것은 일기도가 익숙하니까 그래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황을 좀 덜 하는데, 이 고지자기 문제는 지금 2024에서도 출제가 됐고 2025에서 출제가 됐고 문제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2026에서도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역시 또 생소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고, 번호도 보세요. 20번, 19번.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하겠다라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자기는 특징이 문제가 다양히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반복해서 내가 정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해석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이 그래프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이 도표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2024에서도 출제가 됐고 2025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죠.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단순 개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가 3점짜리 그래프 해석, 도표 해석, 복합적인 사고 능력 측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2025 수능 때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도 학생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변화 외적 요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공정궤도의 이심률, 자전축, 경사 나오는 게 2가지에서 3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역시 전에 교육과정에서 있었고, 그래서 얘에서는 그래프 해석을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프가 잘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 이심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경사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성이 없어요, 그래프에. 그래서 이와 같은 지구변화 외적 요인은 결국은 그 3가지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빠르게 캐치해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입니다. 별의 물리량. 자, 별의 광도인데 여기서도 개념은 표에서 봤다시피 반지름, 질량, 광도 계급 이게 답니다. 2024에서 출제됐고 2025에서 출제가 됐는데 왜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3점짜리 문제죠. 자, 이 문제 역시 2024 때도 마찬가지고 2025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시간을 오래 걸리게 일부러 만드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문항은 쉬운데 문제는 쉬워요. 분명히 해결하는데 내용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또 어려운 게 없고 그래프도 표도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는데 막상 풀면은 2분, 3분, 4분이 걸리는 문제예요. 자, 이것들을 잘 해결하려면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반지름과 질량과 광도 계급 간의 관계가 자동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질량이 반지름과 똑같을 때 광도 계급은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는지 내가 이것이 자동화된다면은 그래프의 물리량만 보고 광도 계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심액의 온도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동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나오는 별의 물리량입니다. 역시 2024에서 출제가 됐고 2025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지금 2024와 2025만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이 대부분의 문제는 2023, 2022 때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도 방금 전에 별의 광도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별 가나다의 표면 온도, 겉보기 등급, 반지름 또는 지구부터의 거리 얘네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맞는가 틀리는가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거랑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 물리량을 바탕으로 한쪽이 증가하면 어느 쪽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동화시키는 게 역시 필요합니다. 이 별의 광도하고 물리량에서 틀리면 너무 아쉬워요. 왜? 내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계산 과정에서 틀려서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 시간 배분도 지구과학 또는 수능, 문항 풀이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외계행성 탐사입니다. 이거 역시 그래프가 생소하고 많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도표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역시 보다시피 2024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고 2025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 우선 문항이 길어요. 지문도 길고 그래프도 복잡합니다. 자, 보다시피 19번 문제, 18번 문제 역시 3점 문제라서 아까 고지자기 문제와 투톱을 이루는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외계행성 탐사도 학생들이 알다시피 요구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계행성이 회전을 할 때, 공전을 할 때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파장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그 행성의 궤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만 알면은 나머지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아까 고지자기는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외계행성 탐사는 자료 해석보다는 이 개념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파장이 다가올 때 어떻게 감소하는지, 멀어질 때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그래프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천문학에서 어려워하는 분야, 우주 팽창 분야입니다. 역시 2024에서 출제가 됐고 2025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자, 얘는 지금까지 문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때는 개념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료 해석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동안은 자료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개념에 대한 이해 플러스 자료 해석까지 모두 다 중요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14번처럼 쉽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17번처럼 자료를 넣어서 복합적으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등급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소개를 할 텐데 내가 현재 1등급을 노리고 있는 학생이다. 그렇다면은 고지자기, 그리고 외계행성 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 팽창,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여기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 또는 자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모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절대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요구하는 등급이 3등급이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으로 3등급이다, 4등급이다 라는 학생들은 이 부분은 공부를 하되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들이 17번, 18번, 19번, 20번 문항으로 나왔다. 3점짜리로. 그럼 상황을 봐서 제일 문제풀이를 제일 후순위로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내가 틀리지만 다른 학생들도 같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인 사고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내가 조금 뒤로 남겨놓고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과학 1은 이 개념도 중요하고 유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학습 구조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개념만 알고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것은 실제로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개념을 단순 암기하지 않고 출제 유형과 함께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학습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하는데 개념을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참고서들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만들 때 대부분 문제집의 편집자들 그리고 집필자들이 수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2015 개정교육과정 뿐만이 아니라 2009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내용까지 모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도움이 안 되는 내용까지도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많이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만큼은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이하기보다는 출제 기출 문제들과 다양한 문제 유형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도표형 문제는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한 고지자기,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별의 물리량 등은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A4 용지 한 장에 놓고 스스로 요약 정리를 적어도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고난도 문항은 선지 판단 훈련이 필요한데 선지형 문항은 대부분 틀린 문제 하나만, 틀린 거 하나만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렸는가를 따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1, 2등급 학생들은요. 또 오답 노트는 왜 틀렸는가를 중심에 둬야 됩니다. 단순히 답만 외우지 말고 내가 어떤 자료 해석에서 틀렸지? 어떤 개념에서 틀렸지? 이 자료 해석에서 놓친 부분을 구조화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고득점자는 오답 노트를 틀린 개념 정리 노트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등급별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1등급은 개념은 지구과학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념이 거의 다 숙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나 고난도 선지 판단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 복합 개념 간의 연결, 낯선 자료 해석, 실전 감각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17번 또는 16번부터 20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난도 자료형 문항을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등급대입니다. 왜 틀렸는가 보다 왜 애매했는가에 집중을 하고 20분 내에 20문항 풀기를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해요. 무조건 빨리 푸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시간 배분해서 얘네들을 줄이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검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고난도 문항을 이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지 판단력 강화 훈련이 필요한데 보기 속 개념, 오류 찾아내기 연습과 또 이 학생들은 기출에 평가원 예비문항, 실전 모의고사 등으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감각은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수능을 앞두고는 매일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2등급 대 학생입니다. 수능 최저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학생들이 요 등급을 이제 노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개념은 이해했지만 복합 자료나 낯선 상황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나 이제 그래프 개념 연결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 16번, 17번, 18번, 19번을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풉니다. 그럼 계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개념 간의 연결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신이 이제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집중 공략을 해서 그래프 도식 문제를 1일 2제 이상 풀기를 한번 추천합니다. 오답 노트는 선지 판단 논리 구조화를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을 방지해야겠죠. 모르면 우선 넘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2등급이라는 것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다 맞고 어려운 문제들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쉬운 문제를 또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실전 전략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3등급 학생입니다. 개념 중 상당 부분이 누락돼서 자료형 문항 접근 방법이 미숙합니다. 개념 자료 연결력이 부족해서 용어를 혼동한다거나 문제 유형 적응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학생들은 1일 한 단원 복습을 하고 개념 요약 정리를 통해서 A4 용지 한 장씩 요약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기출문항을 먼저 문제없이 개념에만 연결해보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개념을 질문 형태로 바꿔서 흡수선 파장은 왜 달라지지? 라는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이 학생들은 왜 틀렸는지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수행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4등급 학생입니다. 단편적인 암기는 있으나 개념 간의 흐름이나 구조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3점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렵고 2점짜리 문제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죠. 개념 자체가 불안정하고 단원 간의 연결력이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지구과학은 개념이 많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단원별 개념 마인드맵 그리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개념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만의 핵심 개념 50선을 만들고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기보다는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해서 지구과학이라는 시험 또는 이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실전보다는 개념 노트 완성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5등급 이하 학생들입니다. 자, 이 학생들은 장점은 뭐냐? 내가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3등급, 2등급, 1등급은 좀 어렵지만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은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이 학생들은 이제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부족하고 과목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매일 30분 정도는 지구과학 개념을 공부하고 핵심 개념들 10개부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은 응용보다는 개념 암기가 필요해요. 왜? 개념 암기만 돼도 내가 어느 정도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쉬운 개념 문제 또는 쉬운 개념 탐구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구과학에 대한 수능 최저 또는 수능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제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부 방법들을 적용해 가면서 지금 등급보다 한 등급 더 올라가는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